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이제 내년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들이 속속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맥을 한번 살펴본다면 내년도 전국 집값이나 전세값이 올해 대비해서 조금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좀 주를 이루는 것 같아요. 하지만 평균치가 그렇다는 것이고 지역 간 편차는 굉장히 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렇다면 그 와중에서도 강한 곳이 무엇일까? 나의 물건은 그쪽에 속하는가? 이것이 이제 궁금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궁금한 그곳 저희가 지금부터 속속들이 들여다볼 텐데요. 전화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출발하겠습니다. 친절한 부동산 투자, 다양한 투자 노선을 분석해 주시는 부동산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세화경제연구소 김정태 이사 함께합니다. 함께 공부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김정태 이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궁금하신 사항들 저희 쪽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 안내해드려야죠. 02-2077-6370번. 열어놓을게요. 6370이고요. 02-516-4455번 이 번호도 기억해 두시겠어요? 전화 주시고 이 번호를 문자 주시면 저희가 궁금한 사항들 시원하게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부동산 투자 공부부터 좀 저희는 하고 있을게요. 여러분들 연락 주시면 되고요. 주제는 오늘 어떻게 잡혀 있을까요? 만나러 가겠습니다. 친절한 부동산 투자 전략, 국유재산을 활용하는 법, 그 두 번째 시간을 오늘 이어갈까 합니다. 지난주는 1탄이었고요. 오늘 그에 이어서 2탄 준비해뒀습니다. 국유재산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이사님 오늘도 공부 시작할까요? 예. 저번 주에 했던 얘기들이 좀 중요한 부분이어갖고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택지지구에서 생활대책 용지들이 5평짜리 상업지들이 있고요.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사업자들이 20% 정도 감정평가보다 싸게 사기 때문에 매입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면 먼저 선점 투자하여서 시세 차익을 보는 방법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자기가 본인의 토지에 인근 토지를 국유지를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을 살짝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국유지에 관한 이해관계인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국유지와 붙은 부분에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주들은 이해관계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일 어려웠던 부분인데 지분 매입 투자 방식이었습니다. 뭐냐면 도시에도 그런 땅들은 흔하게 있습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그래갖고 좀 어렵고 위험한 방법인데요. 100평짜리 땅에 10명, 국가까지 포함해서 10명의 지분을 가진 땅이 있는데 그 땅들이 다 각자가 어떤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매입하면 만약에 100원짜리 땅이 70원, 60원 이렇게 도시 땅도 싸게 매입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하나라도 매입을 못하면 좀 어렵다고 한 방법이 저번 주에 마지막으로 했던 설명드렸던 방법이고요. 오늘 얘기 드릴 부분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우선 저번 주에도 살짝 말씀드렸었는데요. 실제적으로 국유지를 불화를 해서 투자를 하는 방법이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방법을 많이 몰라요. 왜냐하면 하는 사람만 하기 때문에 방송에서는 아마 처음 하는 것 같은데요. 실제적으로 돈을 투자 안 하고 한다고 하면 남들이 그게 정상적인 방법이냐고 하겠지만 국가를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신뢰성을 가지고 다시 한번 방송 다시 보기라든가 오늘 한 내용들이 이해가 안 가시면 계속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이제 얘기할 내용들은 핵심 지역의 투자학인데요. 어떤 농지를 불화를 받고 대부를 받을 때도 실제적으로 평야지대에 있는 것보다는 도시지역 인근의 주택지가 훨씬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나중에 전답, 가수원, 잡종지, 임야 등을 불화를 받아서 대부를 받을 때도요. 시세 차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전답, 가수원 같은 경우에 대지가 100원이라고 하면 농지는 30원에서 50원 정도 하고요. 임야는 10원에서 15원 정도, 많으면 20원 정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잡종지는 어떤 행위든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잡종지를 선호하는 게 있고요. 여기서 주목하자면 이제 대지가 빠졌습니다. 대지가 왜 빠졌냐면 대지는 지금도 완성된 물건이기 때문에 그냥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 계약을 해준다고 하면 그건 특혜시비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대지에는 제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농지를 타겟으로 한 것이고요.
방법은 5년 이내 매수 또는 1년 내 경작 시 이해관계인 전원의 동의로 불화를 하는 방법인데요. 1년 대부 계약을 맺은 다음에 5년 후에 불화를 받아도 되고요. 이해관계인 그 토지와 붙어 있는 모든 땅의 이해관계인과 동의를 얻어서 불화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행동으로 옮길 것 같으면요. 자산관리공사에 접속을 하시고요. 인터넷 공매 시스템인 온비드에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경매 검색하듯 물건 검색을 하시고요. 물건 검색에 상세 검색, 그 다음에 불화계약이 아니고 임대계약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저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임야, 전답, 과수원, 잡종지를 우선 타겟으로 잡았죠. 그런 다음에 면적 및 위치, 이용사항 등을 인지하시고 상황 파악을 하시고요. 이제부터 굉장히 더 위험한 얘기를 했는데 주의사항입니다. 어떤 얘기들이냐면 농지라든가 대지라든가 거기에 현황에 맞게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지적도 및 항공사진 기준으로 사실관계에 대해서 면적이 차이가 나도 낙찰자 부담입니다. 명도사항 발생 시도 낙찰자 부담이고요. 대부료는 낙찰일로부터 5일에서 30일까지 해서 좀 다른 부분들이 있고요. 잔금을 납부하시지 않으면 낙찰 무효 및 국고로 귀속되는 부분이 있으시니까 그 계약 전에는 항상 꼼꼼히 잘 살펴보셔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농지 부분을 보면 죄송합니다. 단연생 수목의 식재를 금지하는데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대부를 했을 때 5년의 기한 내에 어떤 사람이 5년짜리 수목을 심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는 지금 싸게 좋게 하는 부분은 농민에 대한 혜택인데 실제로 자기 주변의 인접지에는 농부와 그 같은 지위로 해서 저희가 지금 투자를 하는 방식이고요. 경작용이 하나며 시설물 설치가 불가하며 재공부, 현장 확인 후 입찰 참가 요망이라고 했는데요. 시설물 설치는 비닐하우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비닐하우스 자체가 사실은 바람에 날려가서 힘이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시설물 자체는 법정 지상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토지가 제 거라고 해도 그 건물이 있는 거랑 똑같이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시설물 설치를 국가에서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고요. 또 주의사항을 보시면 경작 가능한 연접 시군구에 있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명도 및 지적 경계 확인을 해야 됩니다. 모든 위험은 낙찰자의 확인이 필요한 거고요. 국가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입찰 공고 당시 캠코가 인지 못한 사유지 침범이라든가 또는 사유지가 동국유재산을 침범하였을 때도 대부자의 부담 처리 조건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럼 이제 이 방법이 왜 좋은가? 사실은 일반인들은 잘 거래를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헷갈릴 수도 있어요. 감정평가나 시세나 어떤 공시지가나 어떤 가격을 얘기하는 건데 실제적으로는 어떤 게 싼지 잘 모르시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아까 예를 드렸던 것처럼 대지가 100원이었었다고 했을 땐 농지는 30원에서 50원, 임야는 10원에서 15원 정도가 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그 부분 자체가 시세와의 괴리를 찾을 수 있는 게 이번 투자 포인트고요. 지금 농지를 우리가 대부를 받는 거예요.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는 거랑 똑같이 캠코에 아까 들어가셔서 검색을 하신 다음에 대상 물건으로 해서 저희가 대부를 받았을 때 5년치의 임대 비용은 굉장히 쌉니다. 어떤 거냐면 1억짜리 농지, 조그마한 농지가 있다고 쳤을 때 실제로 1년에 그 농부들이 내는 비용은 10만 원에서 30만 원이 넘어가질 않으니까 5년치를 일시불로 준다고 해도 150만 원 정도의 투자금으로 저희가 농사를 경작을 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토지의 잉여이득이 생기는 거고요. 대부계약 시 5년 사용 후 전환되지 않는 토지인지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투자 포인트에서 대지가 빠진 부분은 대지는 5년 사용 후에도 1회 연장이 가능할 뿐 실제로 불화가 되지 않는 토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포인트 자체를 농지에 잡으셔야 되고요. 대지는 지금 완성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완제품을 산다고 하면 100원짜리를 100원에 사는 거는 거의 마진이 없고요. 임야라든가 농지를 샀을 때 그 건부지를 사용하게 됐을 때는 수익이 굉장히 좋은 부분에 대해서
도시 주변에는 건부지로 사용해도 수익이 나기 때문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야지보다는 도시 지역의 땅 모양이 약간 못생겼더라도 계약을 하시는 게 좋다고 설명을 드린 거고요. 대부 계약 5년 사용 후에 전환되지 않는 토지인지 확인하고 어떤 주의사항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국가랑 계약을 하는 것은 절차도 중요하고요. 목적도 중요하고 현황도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는 감정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낙찰자들이 맞춰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주의사항이 또 많은 게 뭐냐면 맹지가 많습니다. 도로 개설 여부를 확인할 필요도 있고요. 사실상 도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골에는 어떤 도로 부분이 개설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농로 도로도 건축 허가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냐 보고 그 주변지, 대상 물건지에 주변지가 다 국유지라고 하면 국유지는 또 동의를 받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해관계인들이 어떤 사람인지도 먼저 보시는 게 낫고요. 일부 지역은 인접지역 거주만 하는 사람을 가능하다고 보니까 그 부분도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농지 원부와 농업 자격 취득 증명 여부 확인이 있는데요. 농지 원부라고 하면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가진 사람, 그러니까 농업인의 주민등록 같은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농부가 아닌 그냥 시민들이 그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업 자격 취득 증명 여부를 확인하는데요. 3일 정도면 면사무소 산업계에 신청하시면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농지 원부의 혜택이 많기 때문에 농업 자격 취득 증명 여부를 확인하고 불화 상태에서는 어떤 불화 상태를 이제 지나서 대부까지 받는다고 하면 300평 이상만 농지 원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100평짜리 비닐하우스를 받아도 그 농지 원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땅 크기랑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어떤 절세라든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농지 원부 있는 부분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전 그 말씀을 드릴 때 농지 원부를 항상 발급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맹지가 시골 도로는 많아요. 왜냐하면 그 지적도 도로상에 있어도 도로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맹지가 많을 시에는 도로 개설 여부를 분명히 확인해야 됩니다. 그 기피차감법을 쓰기 때문에 앞에가 100원이고 뒤에 맹지가 90원, 80원, 뭐 70원 이렇게 쭉 나가는데요. 앞으로 도로까지 갈 때 필지가 많을수록 사실은 도로를 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일부 지역은 인접지역 거주자만 확인하는 부분이 있고 없고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고요. 농지보다는 대지가 조심해야 된다는데 대지 부분만 따로 모아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지 부분에 낙찰자가 부담해야 될 위험 요소가 있는데요. 대지의 경우에는 대부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차장이나 야적장 등으로만 사용할 수가 있고요. 가설 건축물 및 영구시설물 설치가 불가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거를 토지에 관한 임대 부분만 하는 건데 사실은 토지는 건물을 졌을 때 어떤 수익이 나오는 걸 바라야 되는데 대지라고 했는데도 실제 수익은 미미할 수 있고요. 대부 계약 5년 이내 1회에 한해서 갱신 가능하고 2회나 3회 이런 것들이 보장이 되어 있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불화를 또 보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투자하기에는.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다고 하면 저희가 지금 처음에 그 땅을 사는 게 아니고요. 경작자가 돼서 5년 동안 기간을 확보해서 투자하는 방식을 말씀드린 거고요. 실제로는 수익이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건부지가 될 만한 지역, 그러니까 평야 지역보다는 도시 지역 주변에 그 가치가 있는 땅에 천천히 보시고요. 결정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에 투자하는 방법은 정말 다양합니다. 특히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해서요. 국유재산에 투자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봤고요. 이제 여러분들께서 또 궁금해하시는 곳 물건에 대한 하나하나에 대한 전략들 챙겨드려야죠.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생생부동산 클리닉입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사항 2077-6370번 전화 주시면 되고요.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연결합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님 어떤 곳 궁금해서 연락 주셨습니까? 아, 제가 지금 신금호역 앞에 있는 그 대림 이편한 세상, 네. 예, 그 내년 2월에 입주하는 걸 33평형을 보유 중인데요. 예, 예. 예, 제가 이거를 지금 매도하고 차후에 그 뭐 망원동이나 이쪽으로 좀 재개발 투자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요. 네, 네. 예, 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그럼 현재 가지고 계셨던 그 금호동 이쪽은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갔었던 거는 아니었군요. 네, 지금 예. 투자 목적으로 예, 예. 계약을 받았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적절한 시점에 팔고 망원동 쪽으로 알아본다. 한번 저희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이사님 전화 좀 받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이게 내년에 입주하는데 혹시 망원동 지역에 가보신 적이 있으세요? 뭐 제가 뭐 자주 가본 건 아니고요. 네. 저도 이제 뭐 뉴스나 뭐 이런 투자 이슈로 뭐 접근하는 거라 가지고요. 근데 사실은 망원동 재개발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이제 2009년도서부터 이제 조금씩 있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제가 이 아파트를 설명드린 다음에 망원동에 그쪽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아, 네네. 우선 이쪽 옥수, 약수, 금호 이쪽 부분이 실제적으로는 옛날로 치면 서울의 달에 한석기 나왔던 그런 달동네 이미지였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압구정동에서 한 정거장밖에 안 되죠. 3호선 갖고, 그죠? 그래서 좀 접근성이 좋다고 해갖고 이쪽에 많이 투자를 하시는데 실제로 가격도 많이 비싸고요. 준 강남권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지금 아직 입주를 안 하신 아파트니까 지금 있는 아파트들이랑 비교를 한다고 하면 거기 약수역에 보면 그 대장 아파트가 있습니다. 레미안 옥스 리버젠이라고 해갖고 33평으로만 똑같이 비교하시면 비교하기가 편하시거든요. 그 아파트는 지금 10억이 넘고요. 10억 6천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 신금호역 위에 신금호 파크자이 있죠? 예. 신금호 파크자이도 실제로 10억 약간 미만이고요. 그래서 가격이 이쪽이 굉장히 센 부분이에요. 근데 대신에 이 지역에 약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실제로는 산동네를 개발했기 때문에 구릉지인 부분이 있어서 역에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굉장히 불편하고요. 단차를 극복을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이 지역들은 아래를 상가로 깔아두고 가요. 그쪽엔 사람이 접근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갖고 상가 위로 온다든가 주차장을 설치해갖고 접근을 좀 편하게 하는 방법들을 쓰는데 제가 여기 현장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그런 방법을 쓸 것 같고요. 네네. 실제로 그 지역을 얘기하실 때는 망원동을 얘기하셨는데요. 그 망원동하고 이 옥수, 약수 지역하고는 좀 체급 차이가 많이 나요. 무슨 얘기냐면 그 지역을 비교하실 때 뭐 대구 안 대구가 저희도 부채도사가 아니고 비교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33평, 뭐 34평에 그 지역에 가장 비싼 아파트로 그 지역을 비교하면 거의 일치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이 가치나 가격이나 녹아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망원동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는 그 망원동 강변에 있는 현진 엘버빌 아파트인데요. 6억에서 6억 초반대로 이렇게 그 가격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지역 자체가 좋은데 굳이 왜 망원동을 가시려고 하는지 모르겠고요. 아까 망원동 재개발을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망원동은 실제 재개발 여건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재개발을 할 때는 노후도가 가장 중요해요. 무슨 얘기냐면 집이 좀 쓰러질 만한 집들이 많아야 되는데 망원동 실제 가보면 빌라촌이죠. 빌라촌입니다. 네, 빌라촌이라서 실제로 그 노후도가 완성되어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호수 밀도나 접도율이라고 해갖고 도로도 좁은 게 많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따닥집이 많아야 돼요. 옛날 그 달동네처럼 이렇게 많아야지 국가에서 개발할 수 있게 재개발을 도와주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하나도 형성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망원동 재개발은 구역도 없고요. 제가 아는 한은 그래서 망원동 재개발이라고 하시는 분은 그 옛날 2009년도 그 유도정비 구역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계획은 백지화로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계획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덧붙여서 이제 망원동 지역을 하신다 그러면 오히려 요즘에 망리단길이라고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망원시장 주변에. 그쪽으로 한번 보시는 게 나을 거예요. 왜냐면 그쪽 부근은 홍대 부근에서 이제 연남동에서 이제 그쪽으로 온다고 해갖고 미리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많이 상권이 조금씩 익어가고 있는 중이라서 그 지역을 오히려 재개발보다는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아, 예. 어떻게 해결이 되셨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시청자님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요. 또 다른 지역도 좋습니다. 몇 개만 꼽아서 다시 한번 연락 주시겠어요? 저희가 또 한번 비교 분석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가지고 계신 곳은 너무 좋으니까 이미 올랐겠지만 그래도 추가적인 상승률이 아직도 크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으신 모양이에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문자를 한번 열어볼까요? 어떤 질문 들어와 있을까요? 보겠습니다. 8509번님, 행신동 햇빛마을 23단지 69제곱미터 아파트를 2억 원에 매수하셨어요. 이번에 추가로 덕소주공 3단지를 매수하고 싶습니다. 두 아파트의 전망 좀 알려주세요. 시청자님 부자셔. 하나 더 하고 싶으시다는 말씀이시죠?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사님, 뭐부터 볼까요? 행신동 먼저 가야 될까요? 네, 행신동으로 먼저 가겠습니다. 우선 말씀을 드리면요. 행신동 자체를 이해하시려면 서울 지도 자체를 이해하시는 게 좀 편하실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 지금 뭐 여기 제가 앉아있으니까 우선 주먹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서울이 이렇게 똑같이 있는 게 아니고요. 주먹이 있다 그러면 서울이 위에가 약간 얇아요. 긴 대신에. 그래서 행신동 반대편은 공항동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구리 반대편은 강동구를 얘기하는 건데요. 실제로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이쪽 문의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제가 이제 덕수 아파트랑 이렇게 봤더니 다른 것들은 제가 봤을 때 모든 면들이 다 행신동 아파트가 좋아요.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한 가지 빼고요. 행신동 아파트는 이제 복도식이고요. 덕수 아파트는 계단식인데 이제 두 가지만 갖고 비교한다 그러면 갭 차이도 비슷해서 한 4천만 원 정도 있으면 투자를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용적률은 의미 없고요. 광역교통망도 행신동이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GTX 부분이 이제 몇 년에 완성이 될 거니까 GTX 부분도 이쪽이 낫고요. 그리고 경의선 부분도 시외 지역에 있는 경의중앙선 부분보다는 3호선 라인들의 아파트들이 가격이 계속 유지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도심 접근성이라든가 업무지구의 근접성 이런 모든 면들을 봤을 때는 행신동이 더 난 것 같고요. 실제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사신다 그러면 행신동을 사시는 거고요. 덕소 같은 경우에는 이거 행신동하고 비교를 하려고 하면 구리에 있는 아파트들이나 남양주에 있는 진건, 지금 아파트 정도랑 비교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됩니다. 거리상으로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계속 문자 주고 계시죠? 다음 분의 사연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210번님, 명일동 3익 2차 아파트하고 노원주공 7단지 하고 요거 비교 분석 부탁드립니다. 갭 투자 계획 중이시라고요? 어디가 나올까요? 여전히 투자 목적으로 이제 접근하신 분들 많으세요. 어느 곳이 더 나을까요? 일단 명일동부터 볼까요? 예. 명일동하고 이제 상계동하고 비교한다 그러면 그것도 체급이 좀 오늘 다른 부분만 계속 질문하신데요. 투자자들이 항상 헷갈려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투자의 현금량이 비슷하면 헷갈려 하시는데요.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 지역의 33평 아파트가 가장 비싼 가격하고 제가 지금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어떤 걸 투자했을 때 그 가격하고 비교했을 때 추가 분담금을 냈을 때도 수익이 있냐 없냐를 따지시는데요. 지역 자체가 벨트가 약간 틀리고요. 일치하는 면들이 좀 많아요. 어떤 면들이냐면 업무지구가 같이 생기고요. 지하철이 두 개가 이제 환승을 하게 되는 부분도 겹쳐요. 어떤 거냐면 4호선, 7호선에 환승역인 상계주공 7단지가 있고요. 고동역은 9호선이 이제 연장되는 부분까지 하면은 이것도 두 개의 환승역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강동 업무지구라든가 창동 역세권에 이제 비즈니스 존에 업무지구가 들어오는 부분까지 한다 그러면 비슷하긴 한데 실제로는 그 주변 이웃들도 잘 만나야 되는데요. 주변 이웃들도 잘 만나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그 주변 아파트들이 고덕역 있는 주변들은 8억에서 9억 정도 하고요. 노원에 있는 아파트들은 좀 가격이 작습니다. 가격이 좀 적기 때문에 실제로 비교 대상은 아닌 거고요. 인프라 측면이나 어떤 출퇴근 시에도 실제로 강동구의 3익 그린 2차가 낫다고 할 수 있는데요. 강동구 고덕에는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고는 해요. 무슨 얘기냐면 2019년부터 8,000세대부터 12,000세대까지 4년 동안 공급이 되는데
그 부분이 약간 꺼림직하긴 하는데 실제로 그거를 넘어선다고 하면 실제로 중산층이 가장 두터운 지역이 될 확률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누구나 선호하는 약간 녹지가 더 좋은 한강변에 고동력에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3위 2차이신가요? 네. 예, 이쪽으로 저희는 한 표를 한번 드려봅니다. 자, 지금까지 세화경제연구소 김정태 이사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최고의 입지를 찾아내는 고수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박일권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부동산계의 스마트맨 부자아빠 부동산연구소 이철호 소장 함께하겠습니다. 박일권 대표, 이철우 소장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자, 우리 시청자분들 궁금하신 사항들 2077-6391번 통해서 전화 주시면 저희 궁금증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물건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박일권 대표님, 어느 지역입니까? 네, 오늘은 안정성과 환금성이 뛰어난 서초권, 서초 교대 역세권으로 가보겠습니다. 교대 역세권 다들 아시는 것처럼 강남권 테헤란로에 접해 있으면서요. 더블 역세권입니다. 3호선과 2호선이고요. 또한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초역세권, 또 뭐 역세권, 2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공실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으시고요. 안정적인 월세 수익도 받으시면서 역세권 개발, 이 서초 교대 역세권에 많은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개발의 후광업까지 얻을 수 있는 공실 걱정할 필요 없고 월세 수익 얻으시면서 또 가격대도 굉장히 경쟁력 있습니다. 주변 매물에 비해서도 최소한 3천만 원 이상의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향후 시세 차익까지도 얻어갈 수 있는 다각도의 그런 투자 포인트, 매력 포인트가 있는 매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볼 거고요. 이철우 소장님의 물건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지역 준비하셨습니까? 오늘은 강남과 강북을 좀 적절하게 섞었습니다. 첫 번째는 강남구 논현동을 한번 가보실 텐데요. 논현동 같은 경우는 뭐 굳이 입지라든지 다른 특징은 설명을 안 해도 뭐 웬만한 분들은 다 아실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소형 주택이 많이 몰려 있고 또 다세대 주택이 많이 몰려 있는 지역으로서 가장 선호하는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논현동일 텐데 이곳 같은 경우는 지하철, 대중교통이라든지 모든 면에 있어서 교통의 접근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또 하나는 직장 수요가 많이 넘쳐나는 바로 강남의 한복판 젊은 층들이 수요하는 선호하는 그런 지역에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향후 뭐 투자라든지 아니면 실수요자분들이 입주를 하신다고 하시더라도 공실이라든지 이런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지역에 선분양 다세대 주택 투룸을 하나 준비를 해봤고요. 자, 서울에서 용자가 들어간다 그러면 약간의 좀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용자가 들어간 지역이 하나 중에서 가장 저평가돼 있다고 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제 동대문구 용두동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용두동에 준공이 완료가 돼 있고요. 자, 청량리 같은 경우는 이제 KTX라든지 민자역사가 들어서면서 굉장히 광역 급행 철도라든지 이렇게 접근성이 뛰어나게 되면서 이 지역 또한 굉장히 지금은 저평가가 돼 있지만 투자 수익성이 높은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 8월에 준공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두 지역을 나란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중 하나 먼저 열어볼게요. 강남구 논현동으로 가겠습니다. 보이시죠?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9호선 언주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고요. 2018년 4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5층 건물이고요. 그중 3층 소개해드릴게요. 매매 금액이 3억 4천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9천만 원 하면 실제 투자 금액 5천만 원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철우 소장께서 준비하신 첫 번째 물건, 일단 논현동 갈 텐데요. 이곳에 어떤 입주적인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소개 좀 해주세요.
자, 이쪽 같은 경우는 강남구 그리고 또 논현동 그러면은 뭐 더 이상 다른 의미가 필요가 없겠죠. 굉장히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강남권 그러면 뭐니 해도 이제 우리 젊으신 분들이 좋아하는 게 직주 근접상 굉장히 유리한 지역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가장 가까운 역으로는 9호선인데 9호선은 다른 별명이 있죠. 바로 황금노선, 또 반대로는 지옥철이라고 하죠. 그만큼 유동인구, 이용인구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이곳 같은 경우는 언주역에서 한 4분에서 5분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차병원 사거리로 이름이 나 있는 그런 지역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3호선, 7호선, 9호선, 그다음 2호선에 신분당선과 또 분당선 이렇게 한다 그러면 한 4개에서 6개의 지하철 노선이 이용이 가능한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곳 같은 경우 우리 젊은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게 뭐냐면은 영동시장, 먹자골목이 바로 인근에 위치를 했기 때문에 걸어서 이용이 가능한 그런 지근거리 위치를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에서 가장 먼저 이렇게 무슨 길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신사동 가로수길이라든지 논현동 가구의 거리라든지 바로 옆에 우리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바로 이제 영동시장 먹자거리가 있기 때문에 젊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온다 그러면은 이곳을 지나거나 경유하는 버스 노선이 자그마치 80여 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강남대로, 봉은사로, 논현로를 통해서 접근성도 굉장히 좀 좋은 지역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강남발 재건축에서 시작되는 가격의 상승의 고공 환경의 대표가 바로 이제 강남발 재건축인데요. 바로 이제 개포주공의 재건축 이주소와 더불어서 반대쪽으로 가게 되면은 또 반포 쪽의 재건축 이주소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강남이기 때문에 입지로서는 뭐 탁월한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강남이고 또 이 황금노선인 9호선을 끼고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단 말이죠. 추가적으로도 개발될 여지도 있는 건가요? 강남 그러면은 개발이 다 된 지역이 아니냐 이렇게들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반대로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서울에서 가장 큰 대형 개발 호재가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 되냐면은 바로 강남 지역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개에서 4개의 대형 개발 호재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보물건지와 가장 가까운 개발 호재는 뭐니 해도 지금 공사가 들어간 바로 신분당선의 연장 공사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신분당선이 개통이 되면서 광교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서울로 들어온 지역에 집값이 굉장히 고공행진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지금은 신분당선이 강남역에서 끊겨 있죠. 그러나 강남역 다음이 신논현역이고요. 신논현역 위쪽이 논현, 그다음에 신사 이렇게 돼 있는데 바로 신사까지 작년에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논현, 신논현, 신사가 신분당선이 개통이 됐을 경우는 전부 다 더블 역세권으로 변모가 되겠죠. 뿐만 아니라 신논현역, 신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이제 용산 내지는 고향 삼성까지도 계획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용산에서 강남으로 온다 그러면 지하철을 환승을 2번 이상 한다고 하더라도 40여 분 정도 걸리게 되는데 바로 신분당선이 개통이 됐을 경우에는 20분 이내로 18분에서 20분 이내로 강남의 접근성이 개선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바로 아래쪽에 롯데칠성 개발 부지의 개발 소식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롯데칠성 부지가 43,000제곱미터가 된다고 그러고요. 그 바로 옆에 있는 아래에 있는 코롱 부지가 35,000제곱미터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바로 옆에 서초 삼성 또한 24,000제곱미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두 개 부지를 합다 그러면 약 한 3배 정도 사이즈가 되겠죠. 이것이 지금은 조응전을 통해서 상업적으로 용도 변경 신청 중이고요. 이 사업이 완료가 됐을 경우는 서초 삼성 턴이 들어올 때 얼마나 많은 직장인들이 늘어났습니까? 그 주변에 원룸과 투룸의 임대의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었는데 이 롯데칠성 부지가 개발이 된다 그러면은 2배에서 3배 정도의 또 유동인구, 유입인구가 늘어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30년의 먹거리를 책임질 가장 큰 개발 호재가 바로 어디서 일어나냐면은 서울의 가장 한복방, 바로 삼성동과 영동대로 일대 통합 개발 소식 많이 들려오고 있죠. 자, 삼성동의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는 서울시에서는 국제무직으로 지정을 하면서 개발을 진행하고요. 또 영동대로 통합개발 같은 경우에는 뭐 잠실 야구장에 30배다, 서울광장에 뭐 2.5배 광장이 생긴다 이런 미사일구들 많지 않습니까? 바로 지하 6개 층의 지하 도시가 들어오면서 광역 급행철도, 뭐 경전철부터 시작해서 공항, 그다음에 버스 노선까지 전부 모든 교통이 지하로 들어가고 그 위에 또 상업 업무 시설과 또 서울의 한복판에 대형 광장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의 30년 이상의 먹거리는 바로 이곳 삼성동 일대에서 시작이 된다. 이렇게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형 개발 호재가 질비한적이 되겠습니다. 논현동 물건 들여다봅니다. 내년 봄쯤 준공 완료된다고 하는데 건물 가격 포인트 함께 보죠. 건물에 있어서 가장 특징, 가장 큰 거 뭐가 있을까요? 보통 다세대 주택은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1층에 필요투 주장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보물건은 현지를 방문해 보시면 딱 답이 나옵니다. 앞에는 평평하고요. 옆에는 또 약간 오르막길이 있는데 바로 이 지형을 자연스럽게 이용을 해서 짓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차장이 2개층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요즘에 원룸 오피스텔 사람도 다 차를 하나씩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곳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2군데가 들어오기 때문에 주차 여건도 굉장히 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주택이 많이 몰려져 있는 지역에 투룸에 뭐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같은 경우 풀옵션뿐만 아니라 낮에 집을 비우고 직장 출근하는 직장인들 중에서 이중에 보안문이라든지 CCTV 철저하게 설치가 될 것 같고요. 또 입주가 끝난 이후에는 전문 관리업체의 관리까지 같이 받아보실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가격 궁금해요. 실거주, 투자 다 가능합니까? 네, 바로 이제 2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는다라는 말을 바로 이거 논현동일 때 좀 쓰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갭 투자도 가능하고 수익형 투자가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은데 가격은 3억 4천입니다. 보통 강남권에 나오는 매물들이 3억 6천에서 3억 8천대를 상회를 하고 있는데요. 보물권은 3억 4천. 전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시세가 2억 한 9천 정도로만 잡았습니다. 내년 봄 이후에는 3억 정도는 충분히 상회를 할 걸로 보고요. 따라서 2억 9천 투자했을 경우에는 전세를 끼고 투자를 했을 경우는 5천 정도 투자 금액이 예상이 되고요. 수익형으로 가셨을 때는 보증금 3천이 한 120 정도, 선순위 대출을 2억 한 2천 정도를 받으신다 그러면은 수익형으로 갔을 때도 1억이 재투자를 되지 않겠죠. 9천만 원의 투자가 되면서 수익형과 또 차익형 2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매물이 이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살펴보고 있습니다. 매수하실 분들을 위해서 유의사항 한 가지만 챙겨주세요. 자, 보통 이제 이런 소액 투자가 가능한 물건은 역에서 가까워야 됩니다. 근데 이 논현동 같은 경우는 입지 자체가, 논현동이라는 입지 자체가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현장 방문 한번 해보시고 주변에 얼마나 많은 신축의 공급, 수요가 있는지를 한번 판단해 보신다 그러면은 논현동이라는 입지가 불안함을 싹 제거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논현동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자, 화면 쪽에서 다시 한번 이 물건에 대한 정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내용들 있으시면 전화를 바로바로 주셔요. 2077-6391번 통해서 전화 받겠습니다. 두 번째 물건 이제 열어보러 갈 텐데요. 서초동으로 가겠습니다.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3호선 교대역에서 걸어서 2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2018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6층 건물이고요. 4층 소개해드릴게요. 매매 금액이 3억 1천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7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4천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입지적인 포인트부터 하나하나 따져드리도록 할게요. 서초구 서초동입니다. 어떤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서초권역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강남권역에 접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강남권 테헤란로의 그런 직주 근접이 가능하면서 서초권역 교대 역세권의 법조타운, 그리고 또 바로 좌측편으로는 이 방배동권으로 연결되는 서초와 강남의 핵심적인 라인에 위치하고 있고요. 입지에서 나가는 것처럼 교대 역세권은 더블 역세권입니다. 지하철 2호선과 3호선, 2호선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 환승 역세권으로서의 가치가 굉장히 뛰어난 지역이고요. 특히 강남권역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지역이고 3호선을 이용하시면 바로 하단부 쪽 양재 역세권과 접근성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더블 역세권으로서의 가치 굉장히 주목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서초 대로변 또 강남 테헤란로가 장제터널의 개통에 맞춰서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 이 대로변 같은 경우는 상업 업무 복합시설로의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복합 개발의 수혜를 바로 크게 직접적으로 얻는 입지를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이 강남권역에 근무처를 갖고 계신 분들이 서초권역에 거주를 많이 원하시는데요. 그만큼 서초동의 그런 학군들, 생활 인프라 시설들, 뭐 교통편, 또 이런 자연환경들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강남권의 투자 가치, 서초권의 주거 가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매물이다. 그런 입지를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도요, 대형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을 텐데요. 이걸 좀 정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호재도 어떤 것부터 살펴볼까요? 네, 일단 서초 대로변을 중심으로 한 이런 복합시설 개발 계획들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테헤란로와 이 서초 대로를 경유하는 그런 상업 업무 복합시설로의 역세권 개발들, 특히 주변 지역의 서초동 롯데칠성타운 부지 도보로도 뭐 15분 정도면 갈 수가 있겠고요.
이런 하단부 쪽으로는 남부터미널 부지 역세권 개발 계획들, 이런 개발 계획들이 지자체뿐만 서초구뿐만 아니고 서울시와도 협의에 의해서 지금 많은 개발 계획들이 일정 부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강남 역세권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서초 교대 역세권의 다시 한번 상권의 확대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장제터널의 개통 착공에 들어갔고요. 문화 복합 클러스터의 확정들, 특히 테헤란로와 이 교대 역세권을 확대시키면서 상업업무 복합시설로의 개발을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교육 환경뿐만 아니고 상업 업무 시설들 확대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주변 지역의 방배동 재건축 그런 이주수요들, 서초권역의 이주수요 또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주수요에 따른 개발 가치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입지적인 여건 또 개발 호재들 점검 들어갔으니 이제 건물 가격 포인트 살펴봐야죠. 건물은 어떻게 지어지고 있을까요? 네, 본 매물 또한 지금 한참 공사 중에 있고요. 내년 한 3월 정도면 입주할 수 있는 단지형 다세대주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총 6층 중 4층에 굉장히 좋은 층향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특히 투룸형 구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옵션들, 풀옵션이 다 갖춰질 예정이기 때문에 이 강남권, 서초권역에 근무하시는 또 결혼을 앞두신 분들의 그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기본적인 옵션들 또 단지형이기 때문에 그만큼 완벽한 보안시설이라든지 건물의 퀄리티가 보장이 되는 매물로서 향후 공실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으시고요. 안정적 높은 임대 수익률도 꾸준히 얻으시다가 향후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워낙 뛰어난 매물이기 때문에 큰 시대 차익도 얻을 수 있는 그런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메리트 있는지 한번 확인하러 가볼까요? 매매 가격 어떻게 되나요? 네, 매매 가격 또한 경쟁력 있습니다. 매매 가격 3억 1천만 원이고요. 주변 시세, 특히 서초권역 다세주택, 투룸주택 거의 공급이 없었기 때문에 매물도 귀하지만 후분양하는 매물 같은 경우는 3억대 후반에도 형성이 돼 있지만 다 분양이 금방 마무리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매물에 비해서도 상당히 경쟁력 있는 정말 저렴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매매가는 3억 1천만 원입니다. 예상 전세가는 약 2억 6천에서 7천 정도. 그러면 실투자금 자체가 5천만 원 채 안 돼 4, 5천만 원대의 소액 투자 가능하시겠고요. 월세 수익형 부동산으로 활용하시 가장 좋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강남 역세권, 특히 자체적으로 이 법조타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풍부한 월세 수요와 월세 수익을 받을 수 있는데요. 보증금 2, 3천만 원에 월세는 110에서 110만 원 정도 정말 안정적이고 높은 임대 수익을 꾸준히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드리면 3억대 초반, 3억 1천만 원이라는 거의 최저가 매물이고요. 임대 걱정, 공실 걱정 하실 필요 없으시면서 수익형 부동산으로서의 안정적인 임대 수익률, 또 워낙 초역세권의 단지형 다세대라는 그런 장점, 그리고 또 향후 개발 가치에 따른 시세 차익, 또 워낙 저렴한 매물이기 때문에 향후 내년에 입주할 때에도 3억대 중반까지 충분히 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세 차익까지도 얻을 수 있는 단지형 다세대로서의 메리트를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물건이라고 해도 그래도 큰 돈이 움직여야 부동산 투자는 이루어지는 법이니까요. 혹시나 유의할 사항 한 가지만 챙겨주신다면요. 네,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투자를 할 때는 환금성, 그리고 공실 걱정 없으신지를 꼭 보셔야 되는데요. 본 지역 매물, 서초동, 더블 역세권, 교대 역세권, 도보 2분 거래 초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실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특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워낙 뛰어납니다. 그래서 향후에 팔고 싶을 때 정말 시세 차익 얻으시면서 팔 수 있는 그런 가격적인 메리트까지 갖추고 있는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서초동 물건까지 점검을 해봤네요.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물건요. 용자로 시작되는 그곳을 가보겠습니다. 용두동입니다. 보시죠.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용두역에서 걸어서 4분 거리예요. 2017년 8월에 준공 완료됐습니다. 6층 건물로 지어졌고 4층 소개해드릴게요.
매매 금액이 2억 2,500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원, 실제 투자 금액 2,500만 원 내다봅니다. 수차례 이 지역을 들여다보긴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좀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입지적인 특징을 꼽을 수 있는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자, 제가 용자가 들어가면 좀 의미가 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서울에서 지명에 용자가 들어간 지역은 그렇게 많지는 않죠. 보물권 같은 경우는 이제 동대문구 용두동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이제 동대문 그러면은 재래시장들이 많이 몰려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2호선 용두역, 동대문구청역이라고도 하죠. 이곳에서 도보로 나와서 한 4분에서 5분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청량리, 그러니까 이제 12월 달에 뭐 강원도까지 KTX가 연결이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청량리역까지 걸어서 가는데 10분이 채 걸리질 않습니다. 한 7, 8분 정도면은 도달이 가능한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용두공원이라든지 보물권 바로 옆에는 청계천 주류가 흘러갑니다. 따라서 청계천도 굉장히 도보로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청량리 같은 경우는 1호선, 또 KTX가 지나가고 경강선, 또 ITX가 지나가는 교통의 요지인데다가 12월 달 되면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이제 KTX가 개통이 되기 때문에 강원도까지 서울에서 1시간 반에 출발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출발점 경유지가 바로 이거 청량 일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용두역에서 나오면은 홈플러스를 지나게 되고 동대문구청을 지나서 보물권지를 가게 됩니다. 반면에 이 용두동 일대, 제기동, 청량 일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형 재래시장들이 많이 몰려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저렴한 생활물가를 직접적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동대문구 그러면은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지만은 서울 시내에서 대학교가 가장 많이 몰려져 있는 지역이 바로 그 동대문구 일대다. 따라서 대학생 임차 수요도 굉장히 좀 많은 지역이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KTX라든지 GTX가 지나는 노선이기 때문에 광역 어떤 급행 철도망의 개선도 굉장히 좀 요구가 기대가 되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래 가치가 얼마나 높은지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개발 호재 중에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 좀 챙겨주십시오. 네, 세 가지 큰 타이틀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청량리 균형발전 촉진지구 사업 많이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이곳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직은 저평가가 됐는데요. 바로 이제 청량리 4구역이 대표적인 것 같은데 이 균촉지구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 균형발전 사업의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뉴타운 사업이 있고요. 바로 이제 균형발전 촉진지구 사업이 있는데 청량리 같은 경우는 균촉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개발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현재 청량리 일대를 가보면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오래된 건물이 많지 않습니까? 이 자리 청량리 4구역에 지금 조감도에 나오는 것처럼 60층, 65층짜리 건물 4개 동이 들어가고요. 또 42층에 주상복합, 편의점, 상업시설 같은 42층 1개 동, 따라서 5개 동이 들어오고요. 바로 아래쪽에 동부청과 시장에는 50층에서 59층짜리 또 4개 동이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지금 일대를 가보시면은 굉장히 낮은 건물, 오래된 건물밖에 없잖아요. 근데 앞으로 2020년 이후가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굵직굵직한 건물들이 9개 동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시면은 강북의 스카이라인인 자체가 바뀐다. 좀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동부청과 시장도 개발을 앞두고 있는 반면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바로 청량리 그러면 철도교통의 중심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죠. 자, 강원도로 가는 KTX가 12월이면은 경강선이 이제 개통이 된다고 그럽니다. 따라서 강원도 차를 가지고 갈 때 굉장히 많이 막히는데 KTX를 타고 2시간도 안 되는 거리에 바로 강원도의 접근성이 좀 개선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죠. GTX가 ABC 3개의 노선이 있습니다. 이 중에 B노선은 출발점, C노선은 경유점이 바로 청량리역이 됩니다. 따라서 이 청량역까지 아까 제가 도보로 10분이 채 안 걸리는 거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만큼의 큰 교통 호재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쪽 지역 일대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만은 면목선, 경전철 면목선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내동 쪽에서 중랑구 쪽에서 출발해서 청량리까지 경전철이 개통이 됐을 경우는 이 청량리 일대의 교통의 흐름이 훨씬 더 좋아지기 때문에 가장 상대적으로 용자가 들어간 지역 중에서 저평가된 지역이지만 그만큼 투자 가치가 유망한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물 궁금하고요. 가격도 챙겨주세요. 자, 이미 건물이 완료가 돼 있기 때문에 다른 건물처럼 뭐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냐 이런 거는 전혀 궁금해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총 6층 중에 4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투룸, 풀옵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보물권 같은 경우는 가장 선호할 수 있는 지역, 이제 4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의 풀옵션이 다 들어가고 1층에는 또 필러티 주차장, 여기에도 엘리베이터와 또 CCTV 이런 시설이 다 완비가 되어 있는데 이 일대를 제가 지금 계속 다닙니다만은 대학생 임차 수요라든지 시장 임차 수요도 굉장히 많은 그런 지역에 위치를 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곳 같은 경우에는 재래시장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은 월세 수익형 이런 지역도 굉장히 좀 적합한 지역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가격은 제가 웬만한 지역의 전세 가격도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자신 있게 있습니다. 자, 가격이 2억 2,500입니다.
자, 이 가격이 2억 2,500이면 정말 전세 가격도 안 되는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할 정도의 가격이고요. 전세를 놓으셨을 경우에는 보통 이제 2억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평균 가격 2억을 잡으신다 그러면 투자 금액이 2,500개 들어가지 않죠. 반면에 수익형으로 가신다고 하시더라도 선순위 대출 1억 한 2천 정도를 받으시고요. 보증금 3천에 한 70 정도 아주 보수적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3천에 70 선순위 대출 이용을 하신다 그러면은 수익형으로 간다고 하시더라도 7,500밖에 들어가지 않죠. 자, 이곳 같은 경우는 저평가가 되어 있고 임대 수요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강남에서 잡을 수 있던 두 마리 토끼 역시 잡을 수 있는 지역이 바로 동대문구 영주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곳곳에 투자를 할 만한 알짜배기 물건들 점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용두동까지 점검을 드렸는데요. 방송 이후에도 전화를 주시겠어요? 02-2077-6391번 저희 계속 열어둘 테니까 여기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박일권 대표, 부자아빠 부동산 연구소 이철호 소장 함께했고요.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